이 시간에는 법정 지상권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재 115페이지가 되겠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지상권은 계약하고 등기되죠. 그러나 법정 지상권은 말 그대로 법에 정해진 지상권입니다. 자, 보시죠. 자, 법정 지상권은 법률 규정 또는 관습법으로서 인정되고요. 취득에는 등기 필요 없고 처분할 때 등기해야 된다. 우리가 물권법 등기에서 배운 적이 있죠. 상속, 공영징수, 형성판결, 공경매는 등기 없이 취득하되 처분 시 등기하라. 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 인정되는 법정지향권에는 종류는 4가지고 법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민법의 전세권과 저당권이 나오고요. 두 번째, 임목법과 세 번째, 가등이단법의 법정지향권이 나옵니다. 특히 민법에서 나오고 있는 법정지향권은 전세권 파트에 나오고 그리고 저당권에 나오는데, 전세권의 경우는 전세권자가 아니라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가 법정지향권자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오면 많이 틀리니까 다시 한번 뒤에 나중에 좀 배우겠습니다만은, 전세권의 경우 인정되는 법정지향권은 전세권자가 아니라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가 법정지향권자다. 그리고 저당권은 뒤에 나올 것이고요. 임목법 같은 경우는 임목 소유자에게 인정되고요. 가등이단법은 나중에 배우지만 가등이단법은 자체가 특수한 저당권이기 때문에 저당권 규정이 그대로 준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정지향권은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림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법정지향권, 법에 정해진 지상권이다. 자, 갑의 토지에 갑이 건물 가지고 있습니다. 갑의 토지에 갑이 건물 가지고 있고, 갑이란 사람이 자금이 필요해서 을 저당권자에게 건물의 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을 저당권자는 건물만은 경매할 수 있고 토지는 경매하지 못하는데, 나중에 채무자인 갑이 원금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되면 저당권자가 경매 들어오겠죠. 문제는 을이란 저당권자는 갑의 건물에만 저당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만 경매할 수 있고 토지는 경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가격이 낙찰가가 낮아지는 경우는 건물을 취득하는 경락이 생기게 되죠. 이때 병이라는 건물 소유자, 즉 법정지향권자는 건물만을 낙찰받고 토지를 낙찰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토지는 갑의 땅이고 건물은 병의 것이기 때문에 건물 소유권자는 갑과 갈등이 생기게 되죠. 이때 법이 토지 소유자 갑에 대해서 건물 소유자에게 땅 사용권을 보장해 주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로서 건물 사용권을 방해하고 자기 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 병, 건물 소유자 즉 법정지향권자는 건물을 사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건물이 철거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법은 이때 강제권을 발동해서 법은 이때 병에게 지상권이라는 물권을 부여하고 그 대신 지료를 내도록 하고 있는 것이 법정지향권입니다. 이유는 건물 철거를 막고 건물 사용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정된 것이 법에 정해진 법정지향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험에 나오면 굉장히 어렵고 저희가 모의고사 낼 때도 보면 여기는 틀리라고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공부는 하지만 여기를 맞추려고 너무 애쓰고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관습법상의 법정지향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향권, 말 그대로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지상권입니다. 관습법. 그런데 관습법상 법정지향권을 이미 배웠지만 우리가 분관동 관습법상 물권 중 하나죠. 분명히주권 관습법상 법정지향권 동산 양도당부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 물권 중에 하나다. 즉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건을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요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토지에 건물이 존재할 것. 절대 토지에 건물이 존재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만약 토지 위에 건물이 없게 되면 지상권 인정받지 못합니다. 건물이기만 하면 미등기 건물, 무허 건물 묻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미등기 건물, 무허 건물 좋고요. 다만 처분 당시에 동일한 소유일 것. 그래서 건물이 없는 토지에는 일단 지상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자, 제가 중요 표시하고 이렇게 빨간 표시 해놨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단답형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깊이 들어가게 되면 헤매게 되고 결국 득점과 연결되지 않으면서 시간만 낭비가 되죠. 그래서 가성비 높은 효율성 있는 공부할 때는 간단히 외우시면 됩니다.
우리는 연구한 과정에는 무슨 대학원생이 아니고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간략하게 보시면 되고, 문제가 아주 어렵게 나오면 손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건물 없는 토지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매매 기타 원인으로 토지 소유자 건물주의 달라져야 되는데, 매매 기타 원인이지 환지 처분이라든지 공유 토지 지분 매매로 인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환지 처분은 땅을 서로 맞바꾸는 거죠, 서류상으로. 그래서 여기 있듯이 건물이 없다든지 환지 처분이라든지 공유 토지 지분 매매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건물 철거 약정의 부존재, 다시 말해서 일반 지상권은 강요 규정이지만 법정 지상권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가 중요합니다. 자, 법정 지상권은 강요 규정이다. 그래서 반드시 그대로 집행되고 반드시 그대로 시행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임의 규정이라고 했죠. 그 판례가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대지상이 건물만을 매수했습니다. 아까 배웠죠? 그러면 당연히 건물 소유자는 땅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부여받고 땅을 사용하면서 지를 내면 되는데요. 그것을 마다하고 대지에 관한 임대차 계획을 따로 체결했다면 위 건물 매수로 인하여 취득하게 되는 지상권을 포기를 볼 수 있다. 이 말 뜻은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법정 지상권은 강요 규정이지만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은 임의 규정이라는 것이 굉장한 중요한 차이가 되겠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효력을 보시면, 자, 법정 지상권에도 민법의 지상권 규정은 그대로 준용됩니다. 두 번째,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은 건물의 유지와 사용에 필요한 범위에 미치고 지상 성립 후에 건물이 멸실해서 다시 지었다 하더라도 인정이 됩니다. 지상 성립 후 건물이 멸실하여 재건축했다 하더라도 인정이 된다는 거. 그런데 이게 어려운 판례인데요. 동일인 소유인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공동저당을 설정하였다가 나중에 건물 헐고서 재건축 신축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주 어려운 판례인데요. 이것은 토지 저당권의 침해 때문에 그런데요. 반대로 단독 저당 인정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환지 처분, 건물이 없을 때 공유지분 매매, 그리고 공동저당 안 된다. 이렇게 간단히 외우시면 되겠고요. 시험도 깊이 있는 이론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답형으로 객관식 고르기는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배웠듯이 건물이 없다, 환지 처분, 공유지분 매매, 공동저당 안 된다 보시면 간단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존속기간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고, 지류에 대해서는 협의가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한다. 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일반 지상권은 지류가 요소화해야죠. 그러나 법정 지상권은 지류를 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류에 관해서는 협의가 원칙이고 안 되면 법원이 정한다. 우리가 공유물 분할 배운 적이 있죠? 분할은 뭐 원칙이죠? 합의 원칙, 즉 협의 분할 원칙이고 안 되면 재판 분할하듯이 똑같습니다. 지류도 협의가 원칙,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판례가 몇 가지 있네요.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은 이를 취득할 당시 토지 소유자나 또는 그로부터 땅 소유권을 취득한 전득자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부여받습니다. 즉 지상권을 인정받은 이후에 토지가 여러 번 팔려도 건물 소유자인 지상권자는 자동으로 부여받는다. 그런데 법정 지상권이 붙어있는 건물 매수한 자는 지상권의 이전 등기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즉 지상권의 이전 등기를 받지 않고 건물의 이전 등기를 받았다면 지상권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 뜻입니다. 토지가 팔린 경우는 자동으로 지상권이 계속 따라가지만, 그러나 건물이 팔린 경우는 건물 매수한 자는 건물의 이전 등기와 지상권 이전 등기도 함께 받아야 된다.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토지 소유자에게 대해서는 등기 없이, 그러나 관습법상의 지상권이 붙어있는 건물을 매수한 자는 반드시 건물의 이전 등기와 지상권도 함께 이전 등기 받아야 된다는 것을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례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공작물, 수목을 짓고 심어서 소유하기 위한 물건으로서 지상권과 건물, 공작물 소유권은 전혀 별개의 물건입니다. 지상권과 소유권은 어느 권리 하나가 다른 권리에 종속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상권과
소유권을 분리처분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즉 지상권과 소유권은 전혀 별개의 물건이므로 분리처분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판례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를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아직 임차권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만은 약간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상권은 물건이고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요. 계약하고 등기이고 물건이다 보니까 당연히 대항이 있고요. 최단기 제한이 있었죠. 얼마? 30년, 15년, 5년 이상 최단기 제한이 있었고요. 연구만 가능하다고 했고요. 그런데 만약에 기간의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30년, 15년, 5년의 최단기간이 자동 보장된다고 했죠. 중요합니다. 그리고 법정갱신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반해서 임차권은 채권이고 동산, 부동산 모두에 적용되고 원칙적으로 임대차는 등기가 필요 없지만 그러나 등기할 수도 있죠. 임차권을 등기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겨야 되고요. 그리고 20년 넘을 수 있다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서 지금 넘을 수 있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연구만 가능하다 그런 책도 있는데 그런 말은 제가 볼 때 틀리다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모르죠. 20년 넘을 수 있다. 그것이 30년일지 40년일지 한계는 모르는 거죠.